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사제 타프티 책 강독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은요, 페이지 49페이지고요. 10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덫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해를 요구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니까요. 찬찬히 들으시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용어라는 것은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 그게 낯설어서 그렇지 개념을 이해하면은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특히 트랜서핑 1.0 버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전 권을 이미 학습을 하신 분들은 그 개념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개념이 등장을 하면 먼저는 충분히 그 개념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이것이 또 적용이 쉬워지니까요. 오늘 내용 잘 한번 찬찬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제목을 먼저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덫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인데요. 이 덫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행동의 환상이라는 걸 했었죠. 행동의 환상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다. 영화 필름 속에, 시나리오 속에, 주어진 역할 속에 그 역할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너무나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게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덫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으로 말하면 행동의 환상.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건 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행동의 환상. 꿈꾸듯이 살아가고 있다. 그게 하나의 덫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타프티에서 항상 자주 비유하는 게 영화 필름에 비유하잖아요. 영화 필름 안에 있는 시나리오가 있죠. 그 시나리오에 따른 등장인물의 역할이 있죠. 이게 하나의 또한 덫이라는 거죠.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트랜서핑 1.0 버전의 개념으로 말하면 뭐예요? 펜듈럼의 꼭두각시 또는 펜듈럼의 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펜듈럼에 포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덫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그럼 어떻게 벗어날 거냐?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는 이것을 펜듈럼 개념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펜듈럼을 알아차리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중요성을 낮춰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타프티에서의 핵심은 미래 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도 아니고 심지어 현재도 아니고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을 내가 통제한다, 선택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의 시점은 미래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트랜서퍼는 되돌아보지 않는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다. 항상 현재가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밀려오는 파도, 앞으로 밀려올 파도, 그것을 바라보고 통제한다. 선택한다. 항상 앞을 보는 거야. 앞을 바라보는 거. 우리는 앞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도 트랜서핑 1.0 버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전진이 됐죠. 그래서 벗어나는 개념이 말은 벗어난다고 하죠. 벗어나려면은 기존에 있는 데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타프티에서는 이 벗어나는 방법은 미래 프레임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동아줄을 붙잡을 때 벗어나는 거예요. 미래 프레임이라는 밧줄이 있어. 그럼 이걸 붙잡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타프티예요. 근데 트랜서핑 1.0 버전에서는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트로 헤엄쳐서 나오는 거야 일단.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인 방면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타프티에서는 벗어나는 방법이 미래 프레임,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앞을 보니까 뭐가 있다? 앞을 보니까 구명 조끼와 밧줄이 이렇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다운머리처럼 생겼네요. 다운머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운머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다운머리가. 그래서 이 다운머리를 활성화하면 여기서 미래 프레임을 비추고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봐야 될 개념을 먼저 큰 개념을 정리해드리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왜 덫에 빠져서 못 나오느냐. 이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왜 덫에 빠지는가.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화 필름 속에 등장인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예,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이게 영화 필름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게 주어진 내 의도와 상관없는 시나리오라는 것도 모르고, 이 역할도 이 시나리오에서 규정한 시나리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지하다. 예, 무지하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안에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의 역할, 하나의 배역일 뿐인데 우리는 이 역할을 곧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예, 이 역할이 곧 나라고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잠든 채로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왜 덫에 빠지는가? 이 책에서는 달팽이의 더듬이 같은 반사심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텃밭에도 나가면은 이 달팽이들이 그냥 잎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기르는 걸 포기해가지고 손을 안 쓰고 있는데 툭툭 털면 떨어질 정도로 얘네들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잎사귀를 아삭아삭 먹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밑보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밟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아무튼 이 달팽이 탁 건드리면 어때요? 쑥 들어가죠. 반사심리. 달팽이로 비유한 것은 어떤 힘일까요? 달팽이로 비유한 것은 우리를, 우리가 덫에 빠져 있는 우리를 타프티는 달팽이에 비유를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변화를 싫어해. 새로운 거를 싫어해. 새로운 것과 변화하는 것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또 이것을 싫어해. 심지어 무서워해, 두려워해. 그래서 지나친 경계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곧 방어죠, 방어. 예, 반사보다 더 강한 거, 방어.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덫에 빠진 이유. 예,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긴장하고, 너무나 경계하고, 방어하다 보니까 이렇게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세 번째, 왜 덫에 빠지는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나누는 틀에 갇혀 있다. 틀에. 프레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틀 안에 갇혀 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펜듈럼이 주어진 거죠. 너는, 그리고 우리 세상은 이것은 가능한데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해. 알지? 알겠지?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지도 말고 무시해버려. 그리고 네가 가능한 것은 딱 요거야. 요거. 알겠지? 이렇게 스스로가 재단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재단. 이 제자가 맞나? 재단. 크게는 그래서 이 틀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내부에 향한 틀이 있고 외부를 향한 틀이 있는데, 내부를 향한 틀은 이제 주로 나 자신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잠재력을 의심하거나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그랬듯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이렇게 암울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이 살았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마음이니까, 진심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로부터의 삶이 연장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죠. 그게 뭐예요? 가능과 불가능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거. 여기서 나오질 못해. 이 생각이 여기에 점유돼 있어.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아. 이거 괴롭잖아요. 차라리 1번의 상황처럼 이 안에서 그냥 역할에 만족하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나의 잠재력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차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안 나가. 왜?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렸거든요. 나중에 사고 나요. 잘못하면. 나의 역량을 재단해버리는 거.
선을 그어버리는 거. 또 외부를 향해선 뭐예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가능태 공간을 무시해버리는 거. 외부 의도라는 흐름을 차단해버리는 거. 공통점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선을 그어버리는 거. 소위 말하는 상식선에서, 내가 배워온 지식과 경험선에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무슨 뭐 비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 발 딛고 사는 현실,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현실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 말고 하물며 이러한 에너지 차원의 세계, 가능태 공간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우리가 서로 몸부대끼며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조차도 너무나 좁은 자기만의 경험을 고집하고 그 외의 세계에서 대해서는 상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열리겠어요? 무한한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가능한 세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한 세계 안에서도 또 다른 상자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정말로 이 점 같은 거. 예?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집이 점이 되고 사람이 점이 되고 다 점이 되는 점. 하나의 점 같은, 아니 그 하나의 점 안에 들어있는 점으로서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만한 고정관념 안에 갇혀서 이 무한한 심지어 물질 세계조차도, 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 에너지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덫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것을 한번 접해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플러스. 또 하나의 덫은 뭐냐? 습관과 상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습관과 상상. 그럼 이 습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습관. 우리의 습관과 상상이 우리를 또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수동적인 걸 얘기해요. 수동적인 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다리고 기대하는 습관. 두 가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기다리고가 습관이고요. 기대하는 이게 상상이에요. 이제 둘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수동적이다. 피동적이다. 기다리는 것도, 이 기다리는 습관도 뭐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예.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찾아오겠지. 예. 기다리는 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또 하나 뭐예요? 기대하는, 수동적으로 기대하는 거. 이건 뭐예요? 어떻게 되겠지. 예. 언젠가 되겠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수동적이다. 수동적인 습관과 상상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트랜서핑에서는 의도라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행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심상화 플러스 행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 행동만 해도 안 되고 생각만 해도 안 되고, 생각은 저 너머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오는 것이 되어야 하고, 행동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흐름을 움직이게끔 자극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동, 수동, 내부의도, 외부의도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능동이 없는 거, 아예 내부의도도 없는 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마치 무슨 뭐 끌어당김 시크릿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냥 기다리고 막연히 기대하는 이 습관,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셔야 된다. 현실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 우리는 방구석 트랜서퍼가 아니다. 우리는 방구석 타프티
다운머리 주의자들이 아니다. 이 수동적이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선택권을 포기한 거라 이 뜻이에요. 외부 의도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능동적인 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것과는 다른 수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피동적이란 말을 쓰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끌려다니는 거 그냥 막연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바람아 불어라 정처 없이 예, 한마디로 정처 없는 거 이거는 정처 없는 거 중심이 없는 거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죠. 이 습관 이러한 상상 이 상상도 다른 말로 사실은 망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망상 이러한 피동적인 습관과 예,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우리가 트랜서핑을 하려면 능동-수동형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능동-수동은 다른 말로 자전거 페달이 있잖아요. 자전거 페달이. 왼쪽 페달을 밟으면 오른쪽 페달도 또 밟고 교차적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교차적으로. 그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협업하면서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과도 같아요. 예. 능동만으로 자전거가 가지 않아요. 넘어져요. 수동만으로 가지 않아요. 넘어져요. 능동과 수동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뭘 위해서? 외부 의도의 흐름을 살피고 타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그 목적은 그거예요. 능동은 수동을 위하고, 수동은 능동을 위하고. 네. 능동은 내부 의도잖아요.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를 위하고, 외부 의도는 내부 의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네. 또는 생각, 예? 심상화는 행동을 통해서 함께 가는 거죠. 행동은 또 심상화를 통해서 함께 가고, 예? 또는 에너지 세계는 물질 세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를 젓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물을 흐름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노를 안 젓는 것도 급류에 떠내려가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흐름을 타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함께 편승해서 노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것처럼 빠른 게 없죠. 이렇게 균형 잡힌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덫에 빠지게 되고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전반부의 얘기예요. 전반부의 얘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덫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첫 번째. 왜 덫에 빠지는가?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덫에서 벗어나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이 습관. 네. 이게 수동적인 습관이라고 그랬죠. 피동적인 습관. 여기서 벗어나라. 막연히 하염없이 손 놓고 기다리지도 말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먼 산 바라보고 있지 말고 뭘 해라? 현실을 선택해라. 벗어나기 위한 방법 뭐라고요? 선택해라. 선택권을 회복해라 이거죠. 선택권을 회복해라.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냐?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왜? 이건 습관이니까. 기다리는 습관, 기대하는 습관, 망상 이게 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예?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쩔어 있다 이거예요. 아주 나쁜 습관에 쩔어 있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랜서핑 1.5 버전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속해라. 지속해라. 꾸준히. 심상화도 뭐예요? 지속해라. 왜? 현실로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물질 세계에서는. 꿈이 아니다 이거는. 물질 세계는 불활성이라는 게 있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속해라.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라. 노를 계속 젓지 않으면 흐름 따라 떠내려간다. 노를 저어라. 계속. 쉬지 말아라. 요거를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럼 우린 뭘 반복하느냐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타프티죠. 타프티는 다운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운머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미래 프레임을 선택하고 관리하고 비추는 이제 이거를 계속 꾸준히 이제 반복하는 뭘 해라?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어떤 습관이에요? 새로운 습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반복, 또 반복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몰아서 벼락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벼락은요, 그야말로 벼락이에요. 잘못하면 날벼락 맞아요. 벼락은 번쩍 하는 거잖아요. 번쩍 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벼락이에요, 그냥. 하루에 뭐 몰아서 10번 한다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10일 동안 한다라는 마음으로, 예, 설렁설렁 그러나 꾸준히, 예, 중요성은 최대한 낮추되, 예, 꾸준히. 그게 뭐예요? 그냥 하자. 기분이 어떻든 뭐 오늘 어떻든 그냥 한번 해보자. 예, 하기 싫으면은 그냥 설렁설렁 오늘, 예, 대충 조금만 하다 말자 오늘. 이런 느낌으로 꾸준히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습관을 입혀야 돼요. 반복을 통해서. 그 목적은 뭐다? 선택권을 회복하는 거다. 선택권을 회복하는 게 뭐다? 덫에서 벗어나는 거다. 덫에서 벗어나는 게 뭐다? 영화 필름에서 나오는 거다. 이 영화 필름, 팔자, 운명, 정해진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거다. 그 목적은 뭐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프레임을 선택하는 거다. 그게 곧 뭐다? 내 현실을 내가 조종하는 거다. 어때요? 연결이 다 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습관을 반복해야 되느냐? 다운머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살을 입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다운머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미 나온 얘기들의 반복인데 거기에 몇 가지가 조금씩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다운머리 알고리즘 다 얘기했죠, 지난번에?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다운머리 알고리즘 뭐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게, 예, 현존으로 돌아와라. 중심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 내부 스크린과 외부 스크린에 점유되어 있던 데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오는데 여기에 이제, 예, 외부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 내부 중심은, 예, 여기 머리 쓰는 거였다면 이제는 외부 중심인 다운머리로 돌아와라.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제 들어갈 때 나는 자신이 보이고 이제 현실이 보인다. 이렇게 됐죠? 다운머리 활성화하죠? 그런데 오늘 들어가는 얘기는 뭐냐면 다가오는 프레임, 미래 프레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감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 감시. 이 감시는 지난 시간에는 주의를 감시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걸 좀 구분을 해보세요. 감시하는데 주의를 감시하기, 그 다음에 미래 프레임을 감시하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를 감시하는 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플러스 조금 후에 오는 현재, 예, 잠시 후의 현재. 그래서 현재라고 하면 돼요. 현재의 주의를 감시하는 게 하나 있고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을 감시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을 감시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감시한다는 건 뭐냐? 살핀다는 거죠. 살핀다는 거.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통제가 되니까. 일단은 파도에 휩쓸렸어. 그러면 일어나서 뭐 해라? 다가오는 파도를 들여다봐라. 감시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탈지 말지 선택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는 바라보고, 그 다음 바로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선택. 그래서 바라보는 거. 네, 이게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네. 자, 요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의 감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거는 페이지 27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챕터 5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거 도움이 될 겁니다. 내부 활성체, 외부 활성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가지 활성체가 있다. 예, 잠깐 복습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잊어버리신 분들은. 오늘은 이 부분, 자, 미래 프레임을 이제 감시해라.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바로 보자. 뭐 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시하는데, 미래 프레임을 감시하는데 여기도 활성체가 있다. 세 가지 활성체를 얘기해요. 예, 지난번하고 같은 구조죠. 주의를 감시하는 데는 두 가지 활성체가 있다. 미래 프레임을 감시하는 데는 세 가지 활성체가 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대, 두 번째 의도, 세 번째 문제. 자,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네. 이 세 가지의 활성체가 있다. 활성체는요, 쉬운 말로 환경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환경. 네. 세 가지 환경이 있다. 네. 세 가지 또는 상황이 있다. 네. 상황이 더 낫겠네. 환경보다. 외적 상황, 내적 상황.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상황이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활성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대. 이건 뭐냐면 우리는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바라는 게 있어.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은
기대하거나 또는 기다린다. 기대함, 기다림. 근데 이게 수동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걸 뭘로 해야 된다? 능동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선택하라잖아요. 예, 그래서 능동으로 전환시키는 거. 이게 선택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게 뭔지 먼저 살펴라. 뭘 기대하냐? 뭘 바래? 뭘 바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기대하는 걸 살펴라. 두 번째, 네가 의도하는 게 뭐냐? 의도하는 게. 예,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예,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오기를 바라는 거고요. 의도하는 건 내가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약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내가 받기 원하는 거고 의도하는 것은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세 번째 상황은 기대하거나 의도하는 것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라. 네, 먼저 체크해봐라.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을 바라봤더니 기대하는 게 지금 있는 거야? 의도하는 게 있는 거야? 어떤 장애물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요거를 먼저 바라본 다음에 바로 봐라. 구분을 해라. 그러면 선택지가 이제 더 명확해진다 이거예요. 기대하거나 의도하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이걸 어디에 이제 대입시켜라? 선택형으로 옮겨라. 능동형으로 전환시켜라. 자, 이 선택이 뭐다? 다운머리 활성화. 다운머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나만의 스크린에 비추는 거죠. 예,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거죠. 여기에 집어넣어라.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덫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네, 그러니까 이 펜듈럼의 덫에 이렇게 덫에 물려 있었는데 예,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다? 다운머리로 돌아오는 거다. 예, 반대죠, 반대. 예, 이 덫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다운머리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이 다운머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당면한 게 뭐냐?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느냐? 뭔가 의도하는 것이 있느냐?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느냐? 그 구분을 해라. 바로 보고가 되는 거죠. 구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라. 프레임을 비춰라. 심상화를 해라. 뭐 하고? 접속을 하고 다운머리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해라 이건데 그 사용할 때 먼저 한번 바라보고 바로 보고 구분을 한 다음에 주제별로 한번 들어가 보자.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자. 이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한 이유는. 예, 세 가지 활성체를 제시한 이유는 그걸 더 명확하게 구분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아까 다뤘던 내용도 읽어볼게요. 자, 먼저 이 활성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가오는 프레임뿐이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몇 장 뒤에 있는 프레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주의를 감시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다가오는 프레임을 감시하거라. 지난 시간에 27페이지에서 다뤘던 주의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구조로 이제는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도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라. 여기에는 세 가지 활성체가 있다. 네. 첫 번째, 기대는 뭔가 일어날 것이며 뭔가를 기다리거나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의도는 어디론가 향하거나 무엇인가를 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 해결해야 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 자, 다 얘기한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말고 바라지 말거라. 직접 현실을 선택하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다운머리에 대입한다는 건 뭘 뜻한다? 선택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프레임을 비춰서 선택하겠다. 선택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덫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만 하지 말고 선택해라. 의도할 때 의도하는 것을 선택해라. 문제가 생기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선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덫에서 벗어나는 길, 선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운머리 활성화, 선택.
계속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뭔가를 의도할 때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먼저 현실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라지 말고 부산 떨지 말고 그저 현실을 선택하거라. 그죠? 예,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뭐예요? 막연히 기다리던가 아니면 의도하는 게 있으면 내부 의도 사용해서 무조건 뛰어든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터지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거나 아니면은 막 당황한다거나 그랬는데 상황을 파악했으면 이전 방식대로 하지 말고 수동적,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뭐 해라? 선택해라. 먼저 비춰라. 미래 프레임을 비춰라. 그 다음에 이제 끄고 나서 하려던 걸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 비추기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그게 다운머리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점검하는 단계죠. 세 가지 활성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른 말로 어떤 상황인지 평가해라, 판단해라. 두 번째, 현존으로 들어가고 현존,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세 번째는 이제 접속하는 거예요. 다운머리 활성화하고 이 느낌 유지한 상태에서 원하는 현실을 선택한다. 네, 내 스크린에 비춘다, 심상화한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해제하는 거예요. 예, 다운머리의 느낌을 버린다. 이제 끄는 거죠. 접속 해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사건이면 이것을 반복해라. 예, 추가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 큰 문제다, 장기적인 과제다. 그럼 이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선택하고 비추는 것을 반복도 반복해라. 그리고 한 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가오는 프레임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4시간 이 생각에 붙들려서 집착하고 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여러분 화두를 간직하고 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테나를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안테나를 올린다. 내가 이 미래 프레임을 한번 비추기 시작했으면 이게 현실로 올 때까지는 뭐예요? 예, 그 안테나를 올리고 살아야 돼요. 매 순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잠시 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랑 문제를 지금 당면한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그죠? 예, 어떤 인식, 의식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내가 선택한 프레임이 이 마음에 젖어들어야 돼. 예, 마음 한켠에. 안테나를 켜야 돼. 그래야 외부 의도를 빨리 알아차려요. 예, 이게 외부 의도의 사인인지 펜듈럼의 저항인지 이걸 빨리 알아차린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더 해드리면은 이렇게 기대하는 거냐 의도하는 거냐 문제의 상황이냐 이 상황 활성체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렵거나 잘 안 되거나 좀 더 번거롭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구분 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예, 구분하면 더 좋지만 구분 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퉁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예요?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예, 기대하든 의도하든 문제 상황이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요걸로 초점을 맞추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하는 것을 정의 내리고 다운머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머리를 사용하는 거의 핵심은 선택, 의도하는 거죠. 의도하는 거, 선택권을 사용하는 거, 능동적이 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능동적이라는 것은 땀 흘려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현실을 선택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지 능동적인 행위에 초점이 있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선택하거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 조금 몇 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는 영화 필름 속의 등장인물이며 이것은 동시에 너희의 환상이자 덫이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 너희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며 심지어는 덫에 걸려 있는 것이다. 예, 덫은 펜듈럼으로 보셔도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 51페이지에 보시면 축축하고 미끌미끌한 존재에서 벗어나 달팽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또 우리들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가 되려면 능동적인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말고 직접 현실을 선택하거라. 네, 이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끝났네요. 끝났어요. 오늘 얘기가. 그죠? 자,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번 더 보세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했거든요. 예, 근데 내용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챕터 5번 챕터 있죠? 예, 거기에 주의 감시하기 그거랑 같이 대비해서 보시면 훨씬 통합적으로 또 이해가 개념이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활성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다음 단계에 또 살이 붙을 겁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조금 더 전진된 방식으로 다운머리 활성화하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진된 방식으로 또 일주일 동안 적용을 해보시고요. 뭐 궁금하거나 잘 안 되거나 하시는 게 있으면 심리맨 라디오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미리 올려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핵심 선택권으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프레임을 바라보는 거, 바라보고 바로 보고 선택하자. 자, 이렇게 오늘 정리하고 오늘 타프티 강독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는 심리맨 라이브 방송인 심리맨 라디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